안녕하십니까, 현각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병화의 물상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간목과 을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었죠. 우리가 화는 크게 병화와 정화로 나눌 수가 있죠. 병화와 정화로. 그래서 병화는 양간이고 이제 정화는 이제 인간이 되겠죠. 그래서 화를 우리는 이제 염상이다 이렇게 정통명리에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염과 상은 어떤 의미냐? 염이라는 것은 이제 왕성한 열기를 뿜어내는 화로 정화를 의미를 하죠. 그다음에 상은 그 이로 치솟아서 빛을 내면서 화려하게 타오르는 태양을 우리는 이제 병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의 물상을 보면은 병화는 태양이고 제왕이고 신이고 국가, 권력, 최고, 그 다음에 방송, 예술, 법, 전국구, 또한 화려함, 현실세계, 일본 이렇게 물상을 지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신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그 고대에는 신을 태양신을 숭배로 했었죠. 그래서 신이다 이런 물상을 지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는 사람들이 정신세계를 얘기하죠. 정신세계. 그래서 병화는 이제 현실세계를 얘기하는 거고 정화는 이제 정신세계를 얘기하는 건데 화는 통틀어서 정신세계. 그래서 화에 문제가 생긴 사주의 경우에는 정신세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병화는 이와 같은 물상을 지을 수가 있고 정화는 별, 달, 불 또는 등불, 랜턴 또는 촛불, 용광로, 기도, 눈물, 희생, 봉사, 교직자 또는 성직자 이런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이제 선도하는 거죠. 정신세계를 의미를 하고 정신활동, 정신적 지도자 또한 한 곳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연구개발 또는 창작활동 그래서 남이 잘 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이제 정화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화를 보면은 병화는 유일무이한 존재다. 그래서 유아독존적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태양이 비추듯이 병화일간들은 모두를 평등하게 생각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비추듯이 시시비비 가리기를 이제 좋아하고 잘 나선다. 그 다음에 본인이 최고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병화일주들의 특성이죠. 제가 뭐 가까이 있는 사람들 병화를 보면 본인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또 병화일주들을 보면 일간들을 보면 사람들을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밑에 쫄병들을 데리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비판하거나 또는 이제 충고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 또 병화일간의 특성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신을 떠받들어 주는 것을 이제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왕자병이나 또는 공주병의 성향이 나타나기도 하죠. 이 병화를 보면 이 병화는 이제 밝은 것인데 만약에 어두운 태양이 되면 보통 음지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병화가 어두운 태양이 되는 경우는 이제 뭐 쌍병이 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일간이 신약해서 종을 하는데 종사를 한다든지 또는 종제를 하는 경우에는 어두운 태양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태양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두운 태양이 되면 불법적인 일과 이제 인연을 맺기가 쉽고 또한 그런 일을 통해서 어떤 일, 이런 일, 불법적인 일, 좀 치사한 일 그런 일을 하면서 재물을 취하기도 한다. 그래서 사람이 좀 못나 보이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병화를 보면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태양이 떠서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병화
태양이 이렇게 흘러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계절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태양이 변화하는지를 제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구가 이렇게 돌죠. 지구가 이렇게 돌죠. 그렇죠? 그래서 태양의 좌측에 있을 경우와 태양의 우측에 있을 경우에 이렇게 남반구와 북반구로 나누어서 보면은 태양의 좌측에 있을 때는 이제 남반구는 여름철이 되는 거고 북반구는 이제 겨울철이 되는 거고, 반대로 태양의 오른쪽에 있을 경우에는 북반구는 여름철이 되고 남반구는 겨울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햇볕이 이렇게 비치는 것이고 또한 햇볕이 이렇게 비친다, 이렇게 제가 화살표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천구라고 하는데, 천구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서가지고서 태양을 이렇게 관측하는 그걸 갖다가 우리 이제 천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구의 적도가 이렇게 중간에 정해져 있는데 지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23.5도로 지축이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요와 같은 타원을 만드는데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그러니 황도라고 그러죠. 황도. 그래서 지구가 태양의 어느 지점에 돌아가느냐, 그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본다면은 태양이 황도, 태양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동지점, 춘분점, 하지점, 추분점, 이렇게 우리가 일정한 점을 정해놓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본다면은 계절에 따른 그 태양의 일주권, 태양이 어느 정도 오랫동안 머무는가. 그래서 하지 때가 태양이 밤낮의 길이가 이제 가장 똑같다. 그러니까 하지와 동지는 이제 밤낮의 길이가 다 같다 그러는데, 하지가 되면은 태양이 가장 높은 곳에 정지해 있는 거고, 춘분과 추분은 하지와 동지의 사이에 이렇게 고도를 갖는 거죠. 이 고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남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남중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지구과학을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보면 이런 그림과 뜻을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리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 과학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보다 더 명확한 명리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계절에 따른 태양의 일주권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동지점, 춘추분점, 그 다음에 하지점에 따라서 고도가 이렇게 달라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고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태양이 비추는 반경은 더 넓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병화는 6개로 나누죠. 그래서 제가 육병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육병화의 밝기를 보면 제일 먼저 뭐가 있죠? 병인이 있죠. 그러니까 인시에는 아직 태양이 떠오르지는 않았죠. 그렇죠? 그렇지만 곧 떠오르는, 즉 여명이 밝아오는 시기를 이제 병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병인의 밝기는 어느 정도 되겠어요? 여기서 요 정도의 밝기다, 이렇게 보겠어요. 그 다음에 병진이면은 이제 태양이 요 정도 뜬 거죠. 요 정도 뜬 거고, 그 다음에 병오가 되면은 한낮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제가 굉장히 밝게 표시를 했는데, 이때 이 병오의 밝기가 가장 강하다. 그 다음에 병신은 이제 태양이 점점 지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병술은 이미 이제 진 태양이죠. 지는 태양이고, 병자는 이제 잠을 자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육병의 변화를 보면은 병화가 어떤 병화가 6개의 병화 중에서 어떤 병화가 가장 밝은지를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표시를 해봤어요. 근데 이 병화가 밝게 빛나는 조건은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화는 이제 밝게 빛나야 좋죠. 그러니까 태양이니까 밝게 빛나야지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려면은 지지에서 받쳐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화방합이 있죠. 또 화삼합이 있죠. 그래서 사오미, 지지가 사오미로 되어 있는 거는 방합이 되는 거고, 인호술은 삼합이 되죠. 그래서 삼합과 방합을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밝으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는데, 이 병화가 밝게 빛나기 위해서는 지지가 사옴이나
인호술로 병화의 조건을 병화를 뒷받침해 주어야지만 병화가 밝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또한 병화는 목생화를 받아야지 밝은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죠. 목생화를 계속 받아야지. 그래서 병화는 을목보다는 간목이 있어야지 더욱 밝아진다. 그래서 목과 화가 우리가 조화를 이룬 것을 우리는 이제 정통명리에서 뭐라고 그러죠? 목화 통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오미와 인호술 중에서 어떤 환경이 더 좋으냐 봤을 때는 사오미보다는 인호술로 목이 있어야지만 병화가 더 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한 병화는 임수가 있어야지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통명리에서는 이제 병화가 임수를 보면 수국화 하니까는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임수가 바다라면 태양과 바다가 어우러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다로 인해서 바다를 태양이 비춤으로 인해서 반짝반짝하게 되죠. 제가 엊그제 휴가를 갔다 왔었는데 자월도라는 섬에를 다녀왔어요. 비가 많이 왔었죠. 근데 거기는 어제 그제 이틀 동안은 비가 안 왔어요. 가는 날만 좀 비가 왔었고 바다를 보니까 한낮이 되니까는 태양이 그 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더 밝은 거예요. 그래서 임수와 병화의 관계를 서로 수국화의 관계로만 보지 말고 바다나 호수를 그 밝은 태양이 비춰주면 더욱 아름답고 더욱 빛나는 풍경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그 물상학적 인식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병화가 이제 개수를 보게 되면은 개수는 이제 하늘에 떠 있는 비 또는 이제 안개가 되기 때문에 또는 구름으로 햇빛을 이제 가리기 때문에 병화는 개수보다는 이제 임수를 더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병화가 싫어하는 거는 개수다 이렇게 보죠. 다음 그 병화의 햇빛은 그 금이 그러니까 경금을 우리가 이제 반사경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울의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울에 빛이 비춰지게 되면 반사가 되기 때문에 더욱 빛나게 된다. 그런데 신금은 어때요? 병신합을 하기 때문에 병화를 어둡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병화가 밝게 빛나는 조건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병화를 쭉 설명을 하면서 또 이제 자세한 설명을 하겠지만 일단 계절적으로 보면은 봄, 여름의 태양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만물을 기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을 벌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 다음에 가을의 태양은 이제 곡식을 여물게 하고 또 결실을 거두는 이제 실속파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의 태양은 할 수 있는 일에 제한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불목을 배울 때 겨울에는 병화보다는 무엇을 정화를 더 반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병화가 갑을 봤을 때를 차례대로 살펴보도록